지난 2019년 정계 은퇴 뜻을 밝혔던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종석은 비대위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통합 비대위 요구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재명과 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석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배경은 따로 있어 보이는데 그게 무엇인지 잠시 후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따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한 임종석은 그때는 즉 정계 은퇴 뜻을 밝혔던 2019년에는 비제도적 영역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제도 정치에 다시 복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자신이 비제도적 영역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경제 협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다는 것인데요. 일종의 이런 출마의 변을 설명한 임종석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임종석은 더 심각한 건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겪어봤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후퇴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며 내년 총선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해 폭주를 멈춰 세우고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가 주저앉겠다는 공포심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는 얘기죠. 특히 지역구와 관련한 발언도 있었는데 2019년 1월 청와대에서 나올 때 종로로 이사했다고 밝힌 임종석은 지역구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며 당과 상의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임종석은 당내 문제와 관련한 발언도 했는데 특히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일종의 총선 출마의 변은 이것저것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인 대본의 성격이 짙어 보이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이 은퇴를 번복한 진짜 이유는 다음 발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종석은 오늘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통합 비대위 요구와 관련해 비대위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공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같은 임종석의 발언은 개딸을 비롯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을 포함한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재명이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할 이유도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없는 민주당 선거를 생각할 수도 없지만 이재명 혼자 선거를 치를 수도 없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말해 약간 톤다운하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오늘 임종석의 발언은 이재명 체제의 반기를 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 상당한 논란이 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종석이 내년 총선에 진짜 출마하려는 배경은 무엇이고 출마의 편을 말하면서 이재명 또는 이재명 체제를 왜 직격하고 나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저희가 앞선 다른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린 민주당 내 운동권 세력들의 알력 다툼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 운동권 세력을 전대협 출신들과 한총련 세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내년 총선 주도권을 놓고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민주당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총련 출신의 강위원 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천 적격 판정이 번복된 정의찬의 경우에도 한총련 출신인데요. 이 밖에 여러 명의 한총련 인사들이 이재명을 등에 업고 총선 출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른바 한총련 세대가 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부터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특히 내년 총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가 격돌하는 양상을 보이자 이들은 이재명과의 인연 또는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친명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정의찬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정의찬을 매개로 해 민주당 주류로 부상하려 했던 한총련 세력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이들이 전대협 출신 운동권 인사들을 들이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대협 선배 니네들은 좋은 자리 다 차지하면서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것이겠고 그간의 어떤 서러움들이 묻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전대협 세대는 2004년 노무현 탄핵 총선을 계기로 중앙정계에 다수 진출했고 임종석의 경우처럼 문재인 정부의 내각 경험까지 쌓으면서 야권의 거대 주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전대협보다 주사파 색채가 강하고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까지 받았던 한총련 출신들은 정치권에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는데요. 자, 이런 서러운 세월을 보낸 한총련 세대가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이재명을 발판 삼아 이번 총선에서 중앙정치에 발을 내디디려 한 것인데 과거에 치사 사건 등이 발목이 잡혀 한총련 출신들의 국회 입성 자체가 위태로워지자 한총련 세대가 전대협 세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민주당 내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종석의 오늘 총선 출마 선언은 이런 민주당 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86 운동권의 맏형격인 송영길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깜빵에 가게 되는 바람에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졌고 역시 전대협 출신의 대표주자 격인 우상호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 전대협 출신 운동권 인사들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 임종석이 총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로도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임종석의 내년 총선 출마 선언은 앞으로 민주당 내 운동권 세력들의 알력 다툼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은 더욱더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임종석은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 친문 인사이기도 하죠. 이런 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과 맥이 또 어떻게 닿을지 이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